안녕하십니까, 김국자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핵심 요약 OX 문제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2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조건, 소득 및 재산은 얼마여야 할까에 대한 핵심 요약 OX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부터 기초연금 핵심 요약 OX 문제 1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자녀와 함께 사시는 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자녀와 같이 살든 따로 살든 상관없이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소유하는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의 고가주택에 거주할 경우엔 무료임차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죠.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에 0.78%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39만 원인데 이를 월소득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두 부부가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의 고가주택에 함께 살 경우 각각 39만 원씩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료임차 소득은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면 누구나 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연령 요건과 소득 인정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죠. 연령 요건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해야 하고요. 소득 인정액 요건은 일반 수급자의 단독 가구는 13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219만 2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액 변천표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1955년생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죠. 최근 노인들의 소득 상승 추세도 빠르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 수급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소득 인정액 상향 추세를 지켜보시면서 재신청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부 중 1인만 수급하는 경우를 단독가구라고 하고 부부 중 2인 모두 수급하는 경우를 부부가구라고 한다. 정답은 X입니다.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1인 수급 및 2인 수급의 내용은 참 헷갈리는 내용입니다. 부부 중 1인만 수급하든 부부 모두 수급하든 다 부부가구입니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인 수급과 2인 수급으로 구분했고요. 1인 수급에는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가 해당합니다. 또 배우자는 있지만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서 부부가구 1인 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겠죠. 2인 수급에는 배우자도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부부가구 2인 수급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상의 단독가구와 기초연금법을 적용할 때의 단독가구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은 서울에 거주하고 부인은 부산에 거주할 경우 주민등록상으로는 각각 단독가구지만 기초연금법 적용 시엔 부부가구로 본다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 인정을 계산할 때 재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구성되고요. 재산은 비교적 고정성이 높은 반면 소득은 변동성이 높은 편이죠. 따라서 현재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닌 분일지라도 재산에 변동이 생겼거나 특히 소득이 현저한 변화가 생겼을 경우엔 즉시 재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신청을 통해 수급 대상이 됐을지라도 신청하기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절대 소급 지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누차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에 근거한다. 이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소득하위 70% 이하자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정답은 역시 X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일반 수급자와 저소득자로 구분되죠. 소득이 하위 21%에서 70%에 해당하시는 분을 일반 수급자, 소득이 하위 20% 이하인 분은 저소득 수급자라고 합니다. 일반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25만 3,750원이고 저소득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이 기준연금액은 명목상의 기초연금액이자 기초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최고의 한도액입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이 지급되고 내후년인 2021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전체에게 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여섯 번째입니다. 소득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의 경우 월 94만 원만 공제해준다. 정답은 X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94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30%를 추가 공제해주고 있죠.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50만 원이면 94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다시 30%를 추가 공제하면 39만 2천 원이 됩니다. 즉 근로소득은 150만 원이지만 소득인정액은 39만 2천 원에 불과한 셈이죠. 이는 노인층의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고 동시에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기본공제 월 94만 원과 추가공제 30%도 각각 공제해주고 있다. 정답은 O입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역시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에도 각각의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각각 해주는 게 당연한 것이죠. 예를 들어 남편의 근로소득 200만 원에서 기본공제 94만 원을 차감하고 다시 30%를 추가 공제하면 74만 2천 원이 되고요. 아내의 근로소득 150만 원에서 기본공제 94만 원을 공제하고 다시 30%를 추가 공제하면 39만 2천 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부의 근로소득은 350만 원이지만 소득인정액은 113만 4천 원에 불과한 겁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시가표준액 20억 원짜리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면 노인이 혼자 살든 자녀가 함께 살든 상관치 않고 무료 임차소득을 계산해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죠.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6억짜리 주택인 경우 0.78%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39만 원인데 이를 월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약 20억짜리 고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20억이면 통상 시가는 얼마나 될까요? 30억? 40억?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부채는 차감해주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재산은 일반 재산에 금융재산을 더하고 부채를 차감해주고 있습니다.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을 대상으로 월 소득을 환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열 번째입니다.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일반 재산인 주택에 대해서만 기본 재산액을 차감해주고 있다. 정답은 X입니다. 일반 재산에는 주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문에 주택은 없고 토지만 있더라도 기본 재산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기본 재산액을 공제해주는 취지는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거고요. 거주 지역별로 공제 금액의 차이도 있습니다. 11번째입니다.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제제도가 있다. 정답은 오랜만에 O입니다. 금융재산의 경우도 최소한의 긴급자금을 감안한 2천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입니다.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가 있으면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정답은 O입니다.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도 2천만 원을 기본 공제한 후 다시 부채를 차감하고 있죠. 이렇게 산출된 금액에 소득 환산율 연 4%를 적용하고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 다시 12개월로 나눕니다. 하지만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나 골프, 승마, 요트, 헬스 회원권 등은 그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4%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가액 자체를 월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즉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고요. 이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국민 정서를 감안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핵심 요약 OX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기초연금 감액과 기초연금 중에 가장 중요한 신청과 접수에 관한 핵심 요약 OX 문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